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20대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에 선출된 동중영 회장을 모시고 취임 소감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 선거 전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출사표를 좀 하셨는데 저희 방송에서 나와 좀 도움이 됐나요? 아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20대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에서 배출되던 중앙회장인데 이게 보니까 충청권에서 선출된 게 45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먼저 취임 소감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권에서는 이제 뭐 그쪽에 서울에 메이저급 회사가 많기 때문에 참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충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거의 뭐 당선된 사례가 몇 분 안 되는데 이렇게 충북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대전권까지 해서 그 충청권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네. 자, 45년 만에 우리 충청권에서 배출된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또 큰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충청권에는 경비 우리 이쪽으로 일하시는 업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경찰에서 이제 허가를 받는 기관인데요. 네네. 그 허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금지된 것을 풀어주는 그렇죠. 거고 이제 뭐 등록이나 인가는 그냥 이제 신고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경비라는 업무 자체가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고 뭐 재산을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전유물인데 이걸 이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 수는 한 그 충북, 대전, 충청권에서 한 450개 정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종사자가 한 4만 5천 명 정도. 아이고, 굉장히 많네요. 네. 자, 이렇게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이 되셨는데 뭐 책임감 굉장히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경비협회에 이제 관련된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명의 부회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사무총장도 있는데, 사무총장도 계시는데, 거기에 그 경찰청에 이제 거의 한 경무감급 정도 네. 수준에서 오셔서 일을 하시고, 한 90명 정도 임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 업계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협회 발전과 그 다음에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게 이제 국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저희들이 대정부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찰보다는 더 가까워서 민간 경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 영역도 넓히고 이런 일을 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선거 과정은 좀 어땠나요? 그 중앙 쪽에서 굉장히 서울, 경기도에서 좀 굉장히 막강했을 텐데.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서울에 이제 메이저급 회사가 다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다 서울에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이 또 아무래도 비중이 크고 하니까 그쪽 그 회원사 후보님을 상대하기가 좀 힘들었죠, 사실. 나름대로 전략이 좀 있었나요? 저희는 뭐 두 발로 열심히 뛰는 거, 예, 두 발로 열심히 뛰었고, 그 다음에 전국을 다 다니면서 지지도 호소하고, 그 다음에 그 저의 이제 실력과 능력을 갖다가 이제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좀 압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 비전을 미래의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회장으로 당선된 게 아닌가 45년 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회원들이 우리 회장님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좀 젊고 네. 좀 사고방식 자체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직업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경비 관련된 부서에서 군대도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그 한 번도 그런 업종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그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의 산불 피해가 심각하죠. 네. 많은 분들 피해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사상 최악의 그 산불 피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산불 진화 전문 시스템을 갖춘 민간 경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상 산불은 발생하는 자체가 예전에 뭐 봉화 시절도 아니고 그렇죠. 봉수대나 뭐 이런 거 연기 보고 지금 끄는 시절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뭐 7호 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 정도 수준으로 비용도 낮게 책정돼 있으면서 그 마을 분들을 이제 고용하셔갖고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산불 감시자 뭐 이런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예, 산불 감시 그런 시스템으로서는 이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 민간 경비 영역에 포함시켜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산업 그 산불 감시용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업체에 맡겨 갖고 하면 그 경비 업체에서 체계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다 도입하려고 지금 대정부 건의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학회하고 상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그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 그 산불 감시자분들 보면 그 지역 주민이죠. 네. 시골 같은데 보면 이제 약간 좀 노인분들 좀 장년층, 중장년층들이 많은데 경비업체에서 뭐 협회에서 이런 거를 위탁을 받다 보면 일단은 좀 더 이렇게 젊은 층, 그죠? 20, 30대 층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또 발빠르게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큰 효과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꼭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도 젊고 활발한 사람들은 더 그렇죠, 잘 움직이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체계화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예,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그 산불 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가 요즘은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하는 거는 너무 식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비로 다 하기 때문에 감시 장비, 열 감시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발견된다면 그 산불 진화용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띄워서 바로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도록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도입이 필요한 겁니다. 예.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러네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방문자 통제 업무 등 그 민간 경비계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처우가 굉장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 이제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코로나 방역의 1등 공신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출입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경호원이 됐든 아니면 시설 방호원이 됐든 경비원이 됐든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열 체크하고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하는 분들이 경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경비원들의 그게 기존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그걸 추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로도가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이제 축적이 돼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그 뭐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행사장 같은 경우는 그 다 취소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그 경호 회사라는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 도산이기에 있고 전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는 수준에 많은데 그것도 이제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회사 규모에 따라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안 해주는 실정이고 막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같이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뭐 지원책 같은 건 없나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 이제 매출액에 따라 10억 이상도 해주게 돼 있는데 사실상 뭐 그 이런 경비라든가 경호라든가 이런 게 다 용역 형태인데 그 사실 다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매출에 대비해서 한 뭐 이익률도 굉장히 작습니다. 요즘은 다
산출액이 정확히 나와 있기 지원받는 때문에 금액이 현실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적다는 얘기는. 좀 받을 수가 없는 거. 10억 넘는다고 하면 다 인건비인데 거기에 뭐 10억 정도만 되면 경비원들은 한 30명 정도만, 30명 정도만 있어도 그 정도 액수가 되는데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받는 게 없는 거죠. 거기 직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 관리해주는 경비 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실적은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안전 이제 소상공인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근데 요 근래에는 10억까지는 10억 이상자들도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약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로 잡히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전부 다 인건비니까. 맞습니다. 예. 네.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겠네요. 회장님께서는 그 민간 경비업에 대한 정부의 홀대에 대해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제 원래 국가는 예. 좀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남들이 할 수 없는 항만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그 큰 대단히 공사라든가 이건 개인 자본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도움이 안 되는 거, 이익이 안 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용역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제 조건이 있겠죠. 어떤 뭐 허가 조건이라든가. 근데 경비 관련된 거는 사실상 이제 업체가 그 경비업체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국방, 외교, 교육 뭐 이런 국가 100년 대계를 갖다 하는 그런 거 같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선되자마자 김포공항인가 인천공항 어디 가셔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업계로부터 밥그릇을 뺏고 경비에 관련된 인원, 축적된 인원들을 갖다 뺏어 간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앉힌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 이제 선거 때라든가 자기 뭐 좀 측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자회사도 어차피 똑같은 경찰청의 허가를 맡아서 이거를 갖다가 똑같은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데 업계부터는 밥그릇을 빼앗아 가고 시스템을 붕괴시킨 역할을 한 거죠. 거기에는 경비회사에는 경비 지도사 있고 경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원들이 있고 그 딸린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특정한 자회사를 만들어가고 공기업의 자회사는 또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업계를 가서 질서를 문란시켜 버리놓고 안전업계에서는 그런 홀대 정책을 갖다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반 여기는 공공기관에 있는 경비들도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직접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게 이제 하면 좋은데 거기 이제 경비원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연세가 다 65세, 뭐 60세, 70세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뭐 개인차가 건강하신 분들은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 공무원, 뭐 공무직 뭐 이런 형태로다가 채용해 놓으면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사실상은 몇 년 있으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직의 나이가 있으니까 공무원이니까 똑같이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노인 일자리도 약화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이제 이 경비라는 노하우가 사실상 우리가 한 45년 정도 된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를 꼭 뭐 연세가 드신 분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 젊은 경호하는 팀에 젊은 층이 필요한 데가 있고 다 있습니다. 오히려 밤잠이 없으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나은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역할하고 업계의 밥그릇을 빼앗아 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 기존의 경비 용역 그 어떤 시스템을 체계를 갖춘 경비업체와 계약을 파기를 하고 그 인원을 일자리 정책으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걸로 해서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을 높였다라고 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경비업체는 협회나 업체는 이걸로 인해서 도산이 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사실 업계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어차피 그럼 결과적으로 뭐
윗돌 밑에 돌 빼서 뭐 윗돌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꼼수 비슷한 그런 걸 해서 업계 질서를 문란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사정을 어렵게 해놓은 거죠. 이게 경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큰 대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할 자체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일부적인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뿐인데 거기에 노하우 같은 게 다 뭐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죠.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아유. 그러니까 직접 고용 정책이 경비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노동자 정책을 피신 거죠. 쉽게 이제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특정한 그 업계를 갖다 이제 인건비나 뭐 착취하는 그런 그 고용주로다 보고 그렇게 정책을 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사실상 공무직에 있던 국가가 있던 그 급여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지급할 때는 저희들도 이제 막 그 입찰을 받고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산출내역서라는 거에 급여를 어떻게 주고 몇 프로를 주고 이익이 몇 프로 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프로 이상은 못 가져가게끔 돼 있고 국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5% 이내 그다음에 10% 이내를 다 제한하기 때문에 그 막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관리수당 뭐 이런 거에 다 포함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국가가 만들어낸 건데 이게 허가제인데 국가가 허가제를 냈으면 수요하고 이런 걸 다 판단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00명씩이나 되고 뭐 한 5,000명씩 되는 그런데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율적인 경쟁을 못하게 하고 뭐 업을 갖다 빼앗아간 건 잘못된 거죠. 그런 문제가 있네요. 심각하네요. 경비업계에서는 그 문제가 그렇죠? 거기다 더해서 이제 공공기관까지 그렇게 하니까 시골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조그맣게 하는 회사들도 다 뺏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직접 고용 결과적으로 생계 그렇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거기 이제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비 지도사도 있고 거기 밑에 딸린 관리하는 뭐 여직원 경리나 뭐 충무를 보는 그런 담당 관리하는 여직원들도 있을 테고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분들이 다 사실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에 바라는 경비업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빼앗아간 걸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되고 뭐 대선 후보들도 다 제가 다 뵀는데 다 돌려준다고는 해요. 뺏어간 거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누가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런 걸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국민 안전을 위해서 다른 건 다 둘째 치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전문성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새로 와서 온 수장보다는 새로 와서 앉은 그 CEO보다는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더 이 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관리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유도 분비 업무 같은 경우도 그 무범운전자나 아니면 어떤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이걸 이제 비제도권 안에서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그 비전문 그 경찰이나 경찰 보조자에 의한 실질적으로 수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이해해서 그 했을 경우 지시를 받고 했을 경우 사고를 났으면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국가가 책임도 안 져주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신호에 의해서 움직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고스란히 고용주라든가 그 관련된 그 사람이 이제 그 피해를 보게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갖다 제도권 안으로 다 수용해서 도로교통 유도경비 업무를 갖다 하고 있으니 수용해가지고 국가가 국민 안전과 그다음에 실질적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뭐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도입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지금 단계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민간 경비 영역을 넓혀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관련된 업종도 살아나고 관리 감독하는 경찰도 그 인원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생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에서는 주로 하는 얘기가 이걸 하면 풀어주기 힘들고 업무가 뺏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국민 안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제가 그 며칠 한 몇 주 전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좀 심각하다고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현직 경찰 뭐 교수분들하고 토론회를 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경찰 치안, 지역 치안을 경비와 협회와 그 쉽게 얘기해서 컨소시엄이나 MOU를 맺어서 그 치안의 공백을 경비협회에서 메꿔준 어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경비협회에서 경찰과 이런 이제 좀 MOU나 이런 걸 해서 추진을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전문가들은 다른 입장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어떤 뭐 그 안을 얘기를 했다든지 어떤 뭐 그 중앙정부에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요번에 서울시장이 되면서 보안 순찰관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걸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그 입찰 공고도 냈습니다. 사업 규모는 뭐 한 10억, 6억 정도 되는 규모로 냈었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미국의 롱아일랜드 이스트힐이라는 시에서는 이제 순찰 대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찰을 뽑을 때 그 시험을 보고 필기 시험을 위주로 보고 실력을 갖다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 대응 경찰관들은 그런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덩치도 좀 크고 무술 실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그 롱아일랜드 이스트시에서는 순찰 업무 제도를 갖다가 민간 경비회사에 용역을 줬어요. 거기 조합에 니네는 5개 회사가 있으니까 조합에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라. 그랬더니 순찰도 훨씬 빠르고 그 배치된 그 경비원들이 뭐 특수부대 출신의 체력도 좋고 하니까 뭐 겁이 없이 그냥 딱 달려 들어갔고 치안 강화도 되고 네, 강화도 되고 그 왜 좀 만만하면 좀 덤비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뭐 체력도 크고 하니까 못 덤비는 거예요. 효과가 좋구나. 이걸 갖다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 경비 쪽에 위탁을 줘서 경찰 순찰 업무까지 대행하는 곳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걸 사실상 도입을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뭐 벌써 이제 됐는데 경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보다는 자기 본인들이 하시는 게 더 편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료화되어 있는 경찰관보다는 민간 경비가 실질적으로 젊고 힘 있는 사람들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들을 보니까 출동 가는 경찰관들이 보통 45세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출동 도착 시간이 보면 한 2, 3분 정도 요즘은 좀 많이 땡겨졌는데 그 정도 됐는데 이걸 갖다 민간경비 위탁을 주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범인 검거율도 높고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더라는 얘기죠. 지구대나 이런 현장 그 지역 주민의 치안을 맡고 있는 지구대에서는 그런 경비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 단속이라든지 우범지역 단속이라든지 이걸 대신 해주면 본인들이 업무 경감에도 굉장히 좋고 효과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네, 무조건 효과는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럼 이번에 회장님께서는 중앙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으면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나요? 네, 주로 서울에서. 그러시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 회장님의 계획
네.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교통요도 경비 업무, 그 다음에 산불관리 제도, 그 다음에 순찰 방법 업무 확대 이런 거 업무 영역 넓히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국인데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상 이 그 민간경비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내가 자본이 많은 사람은 경호원들 몇 명도 쓸 수 있고 사용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돈이 많고 자본이 많으면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경비를 쓸 수 있고, 국가는 공적인 것만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역 넓히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은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경비업자들이라든가 경비원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제가 많은 거는 뭐냐면 그 업종 같은 비슷한 업종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예우에 비해서 그 규정을 예우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그 대우를 보는 거거든요. 대우하고 이제 그 권한을 보는 건데, 그런 건 없으면서 그 권한이나 뭐 이런 건 없으면서 그 의무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손질이 좀 필요하고, 그게 그 우리 업종이 다른 데 비해서 3배 이상 그 제한 규정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이력서를 작성해더라도 뭐 신원지수서 비슷하게 작성하는 정부보호법,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많다는 거. 그런 거는 싹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회장님 그럼 임기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저희는 이제 3년입니다. 아, 3년이시고. 네. 자, 아무쪼록 우리 회장님께서 중앙회장 당선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그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또 경비원으로서 경비업에 종사하면서 긍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경비협회 동중영 중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